저는 사춘기라는 말을 여기서 일단 처음 들었고 오. 사춘기가 무엇인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모든 것을 믿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도착을 하니까 이제 살았구나. 더 이상 공안이나 공안차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곳에 왔구나. 맞아. 라는 그런 안도감이 이제 들었죠. 정말. 10대 탈북 일기.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그 10대 시절은 어떠셨는지 일단 조경일 씨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16살에 최초 마지막으로 탈북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 전까지 살았으니까 제가 한 14년을 살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10대 시절이 별로 그렇게 즐거운 기억은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가 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춘기라는 말을 여기서 일단 처음 들었고 오. 사춘기가 무엇인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단은 사춘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생존과 먹고 사는 게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북에서 있었던 10대 시절은 사춘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치였던 것 같고 그냥 오직 먹고 사는 것만 이 중요했던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에 무엇을 먹을까 아이고. 이런 고민만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는 조금 어두운 시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네. 아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정하민 씨랑 그 고향이 같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고향이 진짜. 근처에 있습니다. 걸어서 3시간 정도에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아오지 경흥군인데 이제 정하민 씨는 이게 온성이라고 네. 저도 온성도 이제 여러 번 많이 그 가봤거든요. 아오지 탄강 그 얘기만 거기. 네, 아오지 탄광은 이제 함경북도 경흥군에 있고요. 네. 네, 제가 있던 곳이 아오지 탄광이고 온성에는 온성 탄광이 있습니다. 온성 탄광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던데 뭐라고 그러죠? 저는 동포탄광이라고 동포탄광? 동포탄광. 원성군에서도 한 반나절 정도 더 걸어서 들어가야지 저희 동포라는 곳이 나왔거든요. 아, 동포가 지역 이름이구나. 네, 동포 지역. 네. 고난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경일 씨도 보면은 그때 굉장히 잘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사실 잘 못 먹었잖아요. 그때는 좀 어땠어요? 참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거울을 봤는데 제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조금 축 처져 있더라고요. 짝짝이.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다 이제 비대칭이니까 약간 그렇죠. 다 짝짝이니까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제 10대 때, 그때 고난의 행군이었죠. 그때 장사를 다니느라고 한 20-30km씩 배낭을 메고 뭐 낮은 선봉까지 새벽에 뭐 5시에 떠나서 한 3-4시간씩 걷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 어깨에 좀 많이 들었던 거죠. 나무 땔감들을. 그러니까 어깨가 좀 처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그때 어린 시절에 제가 하도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고 다녀서 오른쪽 어깨가 처졌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작년에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북한에서의 시절들은 매일매일이 사실은 생존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장마당에 나가서 구걸하든지 뭐 주워 먹든지 때로는 훔쳐 먹든지 이런 꽃제비의 생활이 일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고난의 행군은 사고하는 것을 멈추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아까 꿈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어릴 적에는 꿈이 없었어요. 이게 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잠이 들 때는 저는 상상을 하면서 잠을 들었어요. 어떤 네. 상상?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그려보는 거지. 예, 그려보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나는 부자야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막 뭐 맛있는 음식도 가득 해놓고 뭐. 예, 다니고 뭐 기아집 같은 데서 그런 상상을 하다가 잠을 드는 거예요. 잠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눈 뜨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예, 진짜. 괴로워서 그런 나날들의 연속이 이제 10대 고난의 행군 시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그렇구나. 네네. 갑자기 사춘기란 말이 너무 사치스럽게 좀. 맞아. 맞아요. 장래. 근데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한다는 게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불안이 컸을 것 같은데 조경일 씨도 두만강을 건너오셨죠?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 네, 제가 처음 두만강을 건넌 건 12살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이 이제 아오지인데 거기가 이제 두만강 하류예요. 그래서 두만강이 한강보다는 넓진 않지만 한강의 한 3분의 2 정도 될 만큼 넓네. 꽤 넓어요. 강들은 하류가 좀 깊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건널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상류로 올라와서
그 중국이 도문시인데 그 도문시 맞은편이 남양 노동자구라고 있어요. 거기는 두만강이 좀 얇더라고요. 거기서 그때 건넜는데 저 그때 12살이었지만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예, 키가 기껏해야 한 12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건널 때 제가 그 턱 밑까지 물이 차 올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할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서 건너는데 엄마 손잡고 세 번째 탈북을 해서 두만강을 건널 때는 다른 지역에서 건너는데 거기 또 물이 얕았어요. 그때는 무릎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고 그래서 지역마다 두만강 물이 좀 다르구나. 얕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너무 고생해.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정말 험난하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협받는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탈북을 한 번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돌아보니까 제가 3번을 탈북을 했더라고요. 네. 돌이켜보니.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조선중학교 거기서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이제 붙잡혀서 북송이 됐고요. 네, 그래서 도문 감옥 중국 도문 감옥에서 제가 38일을 있었습니다. 네, 38일을 있다가 원성 보위부로 넘겨서 3일 정도 보위부에 있었는데 그 보위부에서 그 저를 취조할 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교회 다닌 적 있느냐? 네. 어휴, 그다음에 또 제일 무서워. 성경책 본 적 있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잡아댔죠. 그런 적 없다. 그게 뭔지도 모른다. 나는 그냥 학교만 다니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때 제가 읽고 있던 구절이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할 때였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 그 보위부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도 다닌 적 없습니다. 성경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했던 그 이미지가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도 한번 부인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다시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 나에게 닥치면 내가 과연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맞아요. 어느 진짜 누구도 안 할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 탈북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 경일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처음 비행기를 탔잖아요. 네. 캄보디아에서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까지는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한잠도 안 자고 계속 창가만 이제 신기해서.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뜰 때. 근데 또 상공이 뜨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밖이. 날개에서 불이 바짝바짝 하는 것만 보이고. 그때까지는 사실 모든 것을 믿기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한국에 간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거의 상공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밝더라고요, 불빛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면서 바퀴가 그 땅에 닿을 때 랜딩할 때 있잖아요. 그때 비행기가 좀 흔들리잖아요. 네. 그때 도착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았구나. 더 이상 내가 공안이나 공안 차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곳에 왔구나 맞아. 라는 그런 안도감이 이제 들었죠. 얼마나. 내가 살 땅이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랬겠네요. 아니, 우리도 어린 나이에 해외에 가면 그 모습이 커서도 잊혀지지가 맞아, 않잖아요. 맞아. 전혀 다른 곳으로 온 거잖아요.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